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3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간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송파구의 아파트 증여는 629건으로 전달보다 7.7배나 급증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서도 298건의 증여가 신고돼 전달보다 1.7배, 강동구에서는 332건이 증여돼 전달의 1.9배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고윤주 한미소파 합동위원장과 스콧 플로이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이날 오전 유선 협의를 통해 내년 초까지 약 50만 제곱미터 규모의 용산기지 반환 추진 계획을 담은 한미소파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용산기지 전체 면적은 약 200만 제곱미터로 앞으로 남은 반환기지 규모는 145만 제곱미터입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8일 서울 도심 용산공원 예정부지 일부에 공공주택을 짓는 파격적 방안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이 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시작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증여 건수가 전달에 비해서 1.3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은요, 언젠가 증여를 해야 되는 다주택자가 올해 세금 부담을 피하기에는 이미 늦었지만 그래도 이 증여가 종부세를 아끼는 길이다라는 인식이 공유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전화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바로 문자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지금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신 다음에 휴대폰으로도 간편하게 시청해보시면 좋겠고요. QR코드 나가고 있죠. 지금 QR코드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 톡방에도 입장하셔서 최신 소식들 확인하시고 다양한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들도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 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은 이분 모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재개발 마스터 함주원 부장님 모셔볼게요. 부장님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어김없이 강의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특히나 서울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얼마 전에 정부가 대국민 담화를 내놓기도 했죠. 그만큼 모두의 촉각이 곤두세워진 상황에서 오늘 강의 시간에는 서울 부동산 이 집값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살펴준다고 합니다.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네, 현재 이제 서울시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 주택 가격 자체가 정말 가파르게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정부 자체가 요번에 이제 메시지를 남겼죠. 주택 가격 자체는 이제 안정화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이제 주택을 매수하거나 이런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조금 고려를 해봐라. 이렇게 조금 이제 투자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말대로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지가 않죠. 투자의 계획을 세우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서 큰 수익을 보셔야 되겠는데 그래서 오늘 강의 어떻게 하면 투자의 전략을 세워서 이제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 순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집값, 지금 이제 서울시 부동산 시장 크게 상승이 되고 있죠. 근데 이제 정부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 결국 집값 상승은 이제 국민의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국민의 탓인가 이런 보도 내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이제 공급 자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셨으면 이제 지역적으로 알아보셔야 되겠죠. 지역적으로 봤을 때 이제 공급량 자체가 늘어날 수가 있는 재개발의 호재를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GTX A 노선의 최고의 교통 호재를
받을 수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인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또 공급량을 늘릴 수가 있는 재개발의 호재 플러스 그다음에 GTX 환승 트라이앵글의 호재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받을 수가 있는 두 지역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첫 번째로 집값 상승 결국 국민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정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 내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현재 주택 공급 문제 없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택 공급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지금 이제 과거로 봤을 때 이런 주택 공급량 자체가 상당히 이제 부족한 상황이죠. 그만큼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을 이제 전 시장님이죠. 전 시장님이 막아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공급량 자체가 이제 계속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당장 공급량 자체가 나올 게 없죠. 하지만 이제 정부 자체는 이제 아파트 공급량 자체만 물량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런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이런 이제 소규모 이제 주택이죠. 주택 공급량까지 합쳐서 주택 공급량 자체가 현재 공급량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건 이제 아파트죠. 아파트를 원하고 있는데 이런 공급량 자체를 소형 주택까지 포함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 정부 자체입니다. 공급량이 늘어나려면은 우선 이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을 완화를 해서 이렇게 빠르게 이제 추진이 돼야 되는데 이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규제를 조금씩 완화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주택 공급량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이런 규제 완화가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럼 결국 국민을 탓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주택 가격 자체가 이제 상승이 되고 있는 이런 이유 자체를 정부 자체가 이런 국민의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 내용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시장에서는 내년까지 집값이 상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공급량 자체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비 사업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고 정비 사업 안에서도 재개발 아니면 재건축이 이제 활성화돼서 이제 공급량 자체를 늘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런 정비 사업이 뭐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정말 이제 빠르면은 이제 공공 재개발이라든가 뭐 3기 신도시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이제 공급이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4, 5년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까지 집값 상승한다는 이유 자체가 이제 뭐 봤을 때는 4, 5년까지 제가 봤을 때는 4, 5년까지 주택 가격은 충분히 이제 우상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집값 시장에서는 시장 상황을 봤을 때 내년까지 이제 집값이 꾸준히 상승한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만큼 공급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공급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내용 자체를 보시게 되면 정부가 28일 부동산 시장 불안 원인으로 국민의 과도한 기대 심리로 인한 패닉 바잉 그다음에 무변별한 이제 주택을 매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 교란 세력들이 이제 한몫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주택 가격 자체가 왜 상승이 되고 있냐? 그 말 그대로 이제 뭐 서민분들이 주택을 가격을 이제 올리고 있는 말은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죠. 왜 그럴까요? 주택 가격이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2030, 3040 세대들 자체가 지금 아니면 집을 살 수가 없을 것이라는 불안 심리 때문에 지금 주택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4년, 5년 후에 주택 가격 자체 그때 진입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저렴한 시기에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주택을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자체를 국민의 탓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정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불과 3개월 전에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을 바꿨죠. 이거는 국민의 탓이다. 이렇게 보도 내용을 통해서 말을 바꿨습니다. 민심마저 폭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다시 국민들에게 돌린 셈이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늦었지만 앞으로 주택 공급 확대에 주력을 해야 된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집값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규제 정책도 있지만 정말 이제 확실한 방법은 주택 공급량 자체를 획기적으로 늘리면 당연히 주택 가격은 안정화되겠죠. 앞으로
앞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주택 공급량 자체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제 올 하반기에는 물론 내년까지 집값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이제 망설이시는 분들, 이제 정부의 얘기대로 주택 가격 자체가 하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부가 얘기를 했지만 그에 맞춰서 이제 투자를 이제 안 하시면 안 되겠죠. 왜? 집값은 상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서 이제 대응 방안을 마련을 하셔서 투자의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우선 세부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주택 가격 상승 원인 국민 탓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이제 어느 정도 정부의 탓도 있지만 공급량 자체가 이제 상당히 부족합니다. 앞으로 공급량 자체를 획기적으로 늘려야지 주택 이제 안정화, 가격 자체가 안정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책이 바로 서면 됩니다. 정책 자체가 이제 어쨌든 이제 단기적인 물량 자체가 시장에 나와야 되는데 이런 세금적인 부분, 양도세라든가 뭐 취득세, 보유세 자체가 너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완화를 해줘야지 시장 자체가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주택 가격 안정화는 공급이 우선시 돼야지 주택 가격 자체가 안정화됩니다. 앞으로 이제 주택 가격 자체가 안정화가 되려면은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제 정부 자체에서도 공급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비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죠. 오세훈 시장 자체도 서울시장 자체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재개발 활성화를 지금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전략을 세우실 때 앞으로 재개발이 될 수가 있는 지역에 이제 공급량 자체가 늘어날 수가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서울시 주택 공급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바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정비 사업 안에서도 바로 재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주택 공급량 자체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투자의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냐? 바로 재개발에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재건축은 왜 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정부 자체가 재건축 규제를 지금 완화를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소식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규제 정책이 몰려 있는 재건축보다는 이런 재개발에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런 투자의 전략, 이제 재개발에 투자를 이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앞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교통의 호재, 바로 GTX A 노선의 호재를 볼 수가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시면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실 수가 있겠죠.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바로 GTX A 노선이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고의 교통 호재가 연신내 역세권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연신내 역세권, GTX A 노선만 있어서 추천을 드리냐? 아니죠. 바로 재개발이 앞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연신내 역세권 안에서도 공공 재개발, 지금 확정 지역이 있죠. 이제 공공 재개발을 통해서 이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고 2차로 해서 민간 재개발이 활성화될 수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재개발에 따라서 아파트 입주권까지 받으면서 바로 GTX A 노선의 호재까지 동시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우선 정책 흐름 자체가 재개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주택 공급에 맞춰서 재개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재개발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 재개발 가능성 높은 연신내 역세권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TX A 노선의 최대 수혜지 바로 연신내 역세권입니다. 그만큼 지가 자체가 큰 폭으로 상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셔야지 소액으로 접근하실 수가 있고 지가 상승 폭에 대한 그만큼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연신내 역세권 아파트 이제 현재 보시게 되면 11억에서 12억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 지금 북한산 힐스테이트가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연신내 역세권 안에서도 가장 가까운 아파트인데 도보로 봤을 때 10분 넘어갑니다. 한 15분,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 아래쪽으로 봤을 때 이제 불광 역세권인데 이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 아파트가 거의 중간에 있습니다. 역세권 아파트라고 하기가 조금 애매모호한 아파트인데 지금 이 가격 자체가 지금 11억에서 12억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간 재개발이라든가 공공 재개발 지역 자체 초역세권으로 지금 재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해볼까요? 신축 아파트로 변했을 때 그리고 GTX 호재의 영향을 받았을 때 집가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20억 됩니다. 정말 이제 지가 상승폭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신축 아파트 지금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은 정말 호가 자체를 보면은 정말 많이 높습니다. 20억, 30억대를 넘어가고 있고 입지가 좋은데 평수 자체가 넓은 평형을 보게 되면은 정말 30억, 40억대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GTX A 노선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죠. 11억, 12억밖에 안 나갑니다. 여기에 정말 재개발이 됐을 때, 그다음에 GTX 호재를 만났을 때 정말 20억, 30억 갈 수 있는 아파트로 변할 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소액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소액으로 1억이면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의 전략, 바로 연신내 역세권에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이제 공급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재개발, 그다음에 GTX 노선의 호재, 바로 환승 트라이앵글의 호재를 받을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이제 성동구 안에 있는 용답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용답동 왜 추천을 드리냐? 연신내 역세권과 마찬가지로 바로 GTX 노선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GTX 왜 이렇게 교통의 이제 최고의 교통 호재라고 말씀을 드리냐? 정말 서울 외곽에 있더라고 하더라도 강남 중심부까지 빠르게 이제 연결을 해주는 노선이죠. 하지만 여기에 봤을 때 서울역, 그다음에 청량리, 그다음에 삼승역 이렇게 트라이앵글로 이제 환승 트라이앵글로 이제 복합센터로 정부 자체가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 안에 이제 용답동이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환승 트라이앵글의 수혜를 정말 크게 보실 수가 있는 지역인데요. 그만큼 수혜를 볼 수가 있는 용답동이기 때문에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이 용답동 안에서도 재개발, 민간 재개발 추진 지역이 있습니다. 환승 트라이앵글의 수혜를 받아볼 수가 있고 재개발을 통해서 신축 아파트로 변한다. 그러면은 집가 상승 어떻게 될까요?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밖에 없겠죠. 이런 이제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GTX 환승 트라이앵글을 조성이 되고요. 최고의 교통 호재, 바로 집가는 크게 상승이 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로 성동구 용답동 재개발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왜 클까요? 우리가 이제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누군가는 추진을 해야 되죠. 누군가는 앞장서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성동구 용답동 안에 정말 이제 재개발 이제 주민들 자체가 재개발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 정말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용답동 안에서도 현재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소액으로 아직까지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지금 재개발이 앞으로 이제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많은 분들 재개발에 투자를 이제 희망을 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재개발 이제 활성화된다고 하면 많은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면서 집가 상승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저평가되어 있을 때 투자를 하시는 것이 그나마 소액으로 접근하실 수가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개발에 따른 신축 아파트 입주권 받을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 마지막으로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개발 투자는 선점 투자가 정답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앞으로 재개발은 활성화되지만 여기에 맞춰서 투기 방지 대책까지 같이 나옵니다. 오세훈 시장이 민간 재개발을 활성화를 하지만 투기 방지 대책까지 같이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투자의 전략 세우시는 분들 이제 잘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9월 달에 공모 접수일이 권리 산정일 기준일이 됩니다. 그리고 구역 지정이 됐다. 구역 지정이 됐다고 가정이 되면은 건축 허가 제한이 들어가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최고의 교통 호재가 있는 그다음에 재개발까지 만날 수가 있는 2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바로 연신내 역세권과 용답동 두 지역 이제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자세한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서울 집값 안정화 방안에 대해 살펴주시고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거든요. 불안하신 분들을 위해서 투자 지역으로 직접 안내해 주신다고 합니다. 어디인지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부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이네요. 자, 2호선 용담역 부근에서 푸른 구조의 다세대 주택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자, 주택의 시세는 약 3억 9천만 원에서 4억 1천만 원 예상되네요. 네, 과연 이 지역은 재개발과 말씀 주신 GTX 노선, 이런 호재들이 얼마나 연관이 돼 있을지 궁금합니다. 입지부터 가격까지 한 번에 만나볼까요? 네, 우선 입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답동 지도상으로 봤을 때 여기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청량리 역세권과 가장 이제 가깝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GTX 트라이앵글의 중심부에 바로 용답동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GTX 노선에 대한 이제 수혜 톡톡히 받아볼 수가 있는 지역이고요. 현재는 2호선 더블 역세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의 접근성, 강남의 접근성 상당히 탁월하고요. 이 서안성 트라이앵글의 중심부 바로 용답동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집가 상승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이 청량리 역세권 초근접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청량리 역세권 개발 사업에 따른 수혜 당연히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용답동 위쪽으로 이제 전농 이제 뉴타운, 답심리 뉴타운의 수혜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인프라 자체가 변하면서 용답동도 그만큼 수혜를 받아볼 수가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용답동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노후 밀집 지역이다. 그만큼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세 보시게 되면 3억 9천에서 4억 1천만 원, 전세 금액 2억 8천에서 3억 원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전세 안고 투자하시면 1억에서 1억 초반대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아직까지는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평가 지역으로 변하기 전에 소액으로 빨리 선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1억 원 초반대에 접근할 수 있는 성동구 쪽의 주택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 어디인지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부장님과 이번에 가볼 곳은요. 바로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인데요. 자, 3호선과 6호선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연신내역 부근에서 이번에도 방 2개로 이루어진 주택 만나보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시세 보시죠. 약 3억 3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연신내 역세권입니다. 이 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으신 분이면 이곳도 주목을 하고 계실 텐데 여기 주택은 어떨까요? 네, 우선 연신내 역세권 입지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연신내 역세권 지도상으로 여기 위치를 하고 있고요. 현재 3호선, 6호선, 현재는 더블 역세권이지만 여기에 GTX A 노선으로 인해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연신내 역세권이 변할 예정입니다. 이 연신내 역세권 노후 밀집 지역입니다. 이 GTX A 노선과 이 재개발이 만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연신내 역세권 이제 신전략거처럼 선정이 돼서 이제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업 업무 복합 시설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수요 자체가 끊임없이 증가할 수가 있는 지역이고요. 이 연신내 역세권 최고의 교통 호재 GTX A 노선이 들어갑니다. 이 강남까지 10분 내에 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주근접 지역으로 변할 예정이고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도 독바이 역세권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너지 효과 굉장히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 연신내 역세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는 단독 다가구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노후 밀집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신내 역세권 주변으로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이주 수요 자체가 연신내 역세권으로 몰리면서 개발이 되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임대 걱정 없이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세 보시게 되면 시세 3억 3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 실제 이제 전세 금액 맞추시고 전세 금액은 2억 2천에서 2억 4천만 원 전세 안고 투자를 하시면 정말 1억에서 1억 3천만 원 정말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연신내 역세권 서울 서북부를 대표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변할 예정입니다. 왜? 바로 GTX A 노선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집가 상승도 가져가시면서 재개발에 따른 아파트 입주권까지 동시에 노려볼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빠르게 움직이시면 이런 좋은 매물 잡으심으로써 이런 집가 상승폭에 대한 이제 그 수익도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민간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GTX 호재까지 품고 있는 곳 연신내역 역세권에서 만나본 주택이었습니다. 빠르게 연락 한 통 주시면 부장님과 1대1 세미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무료 상담인데요. 자양동과 또 연신내, 용답동의 핵심 지역의 소액 투자 전략을 세워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 연락 주셔가지고 1대1 무료 상담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B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오늘 함주원 부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부동산 개발 정비 전문 김원준 전문님 모셨습니다. 전문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가 신기합니다. 자, 주제가 오래된 상가에서 새 아파트로라고 합니다. 저처럼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래된 상가와 아파트, 투자에 있어서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지 이슈 진단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일단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그 아파트나 아니면 일반적인 상가 건물들 같은 경우는 다시 재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상가로 재분양을 받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원래는 그게 맞는 겁니다. 하지만 특수 물건이 있다라고 제가 예전부터 한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상가이더라도 향후에 재건축을 하게 된다라면 새 아파트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물건들인지 한번 알아보고요. 자, 이러한 물건들이 투자가 되게 된 한번 배경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택수에 따라서 세금의 중과로 인해 일반적인 주택들, 그러니까 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조금 힘들어진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주택들에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물건들,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그리고 이러한 상가나 오피스텔 쪽을 많이들 알아보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집값이 지금 앞으로 5년 동안의 불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예전에는 패닉 바잉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막 달려들어서 막 샀다라고 했는데 이 패닉 바잉이 아니라 실제로는 스마트 바잉이라고 투자를 지금은 잘 해놨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집값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또 현금 가치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집은 못 사고 이 돈 떨어지는 현금 가치에 따라서 뭐라도 현물이라도 구입을 해놔야 되는 상황이 와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청약을 노린다거나 아니면 주택수를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포기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러한 분들은 이러한 특수 물건에 대해서 한번 눈을 떠보시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사는 조선비즈에서 나온 그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상가를 사두면 새 집 준대요. 자, 주택 규제에 따른 틈새 시장 파고드는 사람들이라고 타이틀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투자면 집보다 상가가 낫지 않으세요라고 공인중개업소에서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강변 재건축의 핵심 지역으로 떠오르는 서초, 신반포 2차. 요즘 상가 점포 매매에 대한 이야기가 부쩍 늘었다라고 합니다. 자, 신반포 2차 상가 조합원들이 주택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합 정관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부동산 전문가들도 최근 주택 규제 강화가 되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에 상가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자, 상가와 같은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에 매겨지는 세금 부담에서 자유롭고 자, 주택을 분양받을 수만 있다면 금상첨화인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신반포 2차 주변 관계자들 역시 통상 재건축 사업지에서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갈등이 생기기 마련인데 자, 이번에 조합이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바로 신반포 2차 상가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상가 물건이 나오면 바로 연락을 달라. 자, 지금 현재 피 자체가 엄청나게 붙어버려서 땅 한 평
이 상가의 지분 한 평이 수억의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투자자들이 상가에 관심을 갖는 또 다른 이유는 자, 주택을 둘러싼 세금 규제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정부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모든 세금들을 올려놓으면서 일반적인 주택에 투자하지 못하는 사람들, 자, 그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곳에 모이고 있다. 자, 무엇보다도 아파트 입주권, 새 아파트, 대규모 아파트의 브랜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곳들에 계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앞으로 이쪽 시장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거래가 움직이면서 피가 더 많이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반포에서 압구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합 설립이 코앞이라 상가에 투자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규제도 없는 데다 조합도 상가 조합원과 함께 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앞서 말씀드렸던 반포와 지금 현재 이 압구정 쪽도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미 집 한 채는 있고 여윳돈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 그러한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자, 집이 없어서 지금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아마 새로 매입을 나서시기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까지 투자를 못 하셨다라면 아마 앞으로도 투자를 못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러한 분들 제외하고 자, 투자를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곳에 더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상가까지 이제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아졌다라고 하고요. 자, 시중은행의 PB 역시 자, 반포 3주구, 신반포 2차 안에 상가 매수를 최근에 상담해본 경험이 있다라는 말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자, 아는 사람들만 아름아름 투자를 했었던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작년 연말부터 이 정보가 조금씩 흐르기 시작하더니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피가 수억씩 붙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서울시도 재개발 구역의 상가 등 자, 서울시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주택수의 공급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상가가 상가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상가에서 일반적인 거주용 부동산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재개발 구역에 대한 비주거 시설 소유자에게 입주권을 주는 방향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 만큼 앞으로 서울시에서도 재개발과 재건축에 있어서 이러한 쪽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자, 대부분 아파트들, 이러한 상가들 한번 피가 더욱더 많이 붙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하지만 그 리스크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00년도 초반에 용산 서계동과 청파동, 한강로 등을 중심으로 해서 근생 쪼개기가 만연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리스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도 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규제는 두되 자, 상가에서 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만큼 너무 쪼개기 된 상가를 구입을 하시는 마시고요. 자, 피가 제대로 붙어 있고 그 권리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시고 자, 그런 다음에 투자에 나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주택, 특히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성 면을 따져보시게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자, 이게 어떻게 적용이 돼서 어느 정도의 사업성이 나올지, 이 상가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나올지 그 권리 관계를 파악을 하고 나서 투자를 하시는 게 우선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간 내 동의율을 높여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조합을 설립한 정비구역에서도 공공재개발을 뭐 추진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자, 상가 지분 쪼개기 등 악용되는 일이 없고 제도의 일관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자, 앞으로 어떻게 이 변해 나갈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지켜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것 같고요. 자, 하지만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자, 이렇게 재개발지에 대한 상가 지분 쪼개기가 이걸 허가를 해놓을 경우에 지분 쪼개기가 좀 활발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사업성은 낮아질 것 같은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에서 바로 재건축을 진행을 할 때 있어서 그 사업성이 어느 정도 보이는 곳에 투자를 해 놓으시는 게 지금은 더 나은 투자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재건축 상당히 많이 막아놨었습니다. 앞으로 이 재건축이 풀리게 될 경우에 과연 얼마만큼 그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이 상가 지분 같은 경우에도 얼마만큼의 그 가치가 커져 나갈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실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요.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은 투자 방법입니다. 자, 지금 방송을 통해서 처음 공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아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수익을 보던 방법으로 자, 이거를 통해서 주택수의 걱정 없이 자, 세금의 걱정 없이 투자를 많이 하시고 큰 돈을 버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지만 현금 청산 및 재건축에 제외되는 곳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꼭 알아보고 투자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은 그냥 노후된 상가, 주택, 상가
이 노후된 상가 끌어안고 팔지도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잘 알아보고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리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분명히 상담이 필요하고요. 물건 자체를 구하기도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들과 상담을 하고 미리 물건을 한번 구해달라고 말을 하는 것밖에는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런 만큼 제대로 아는 사람과 상담을 하고 투자에 나서시기를 바란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문인과 함께하는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이었습니다. 오래된 상가로 새로운 아파트 투자를 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법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지역 정보도 원하실 것 같아서 정보 체크 시간 2가지 유형 중에 2번째는 또 상가라고 하고요. 첫 번째 주택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전문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곳은요. 바로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이네요. 자, 1호선의 경의중앙선, 경춘선, 수인분당선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청량리역 역세권에서 자, 오늘은요. 방 2개와 3개짜리 주택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시세 보시죠. 약 4억 3천만 원에서 5억 6천만 원 예상되네요. 오늘 주택 찾으러 가볼 곳 동대문구입니다. 전농동이라면은 또 어디쯤인지 입지부터 확인해 보고요. 가격과 어떤 전략을 보고 계실지 한꺼번에 한번 만나볼까요? 네, 다들 잘 아시는 청량리 지역입니다. 자,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용성 지역이 가장 핫했던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자, 하지만 이제는 이 청량리 지역이 급격하게 떠오름에 따라서 자, 동부권역의 대장이 바로 이 청량리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드리는 지역은 전농 10구역입니다. 자, 일반적인 재개발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히 이쪽 지역의 히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2008년도에 개발이 추진이 됐었습니다. 자, 하지만 2013년도에 일부 반대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그리고 행정처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자,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역 자체가 해지가 됐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지역 다시 한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그때 2008년도 당시에 추진을 했을 때 이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대들은 보통 3억 정도 선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최근 들어서 이 아파트 가격대들 20억대에 다다르다 보니까 이제는 재개발 추진을 다들 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반대하시던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제는 찬성 쪽으로 돌아갔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그때 당시에 추진을 하다가 그 추진 업무 비용을 이곳에 있는 주민들이 다들 나눠서 가져간 상황입니다. 자, 개개인별로 몇 천에서 몇 억 정도까지 그 비용을 다 떠안았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개발을 하려고 지금 불이 붙어 있는 상황인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노후도적인 측면 그리고 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안 좋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다? 자, 그거는 개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이 청량리역에서 바로 위쪽에 있는 곳이 전농 9구역. 자, 이 오른쪽 편에 위치해 있는 곳이 전농 8구역이 되겠고요. 두 지역 모두 개발을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개발이 진행이 되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 사이에 위치해 있는 곳이 전농 10구역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지역 자체 노후도도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구역 자체 그러니까 땅의 구분 자체가 자, 네모 반듯한 것도 아니고 소방차 진입도 힘들고 홍수가 났을 때 배수 자체도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개발을 해야 되는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의 청량리의 모습입니다. 노후된 건물들 그리고 좋지 않았던 환경들이 이제는 롯데캐슬 L65, 한양수자인 등 이렇게 다양한 초고층 높이의 아파트들 8개, 9개가 지금 동시에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자, 앞으로 이 지역 뜰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히 말씀드려서 60 몇 층이다 말씀드렸는데 63빌딩 높이의 건물들이 동시에 거의 10개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지역에 하늘의 모양이 바뀌어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만큼 이 지역의 프리미엄과 그리고 환경적으로인 정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단순 아파트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던 이 전농 10구역의 지금 현재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소방차 진입도 힘들고 배수도 힘들고 자, 사고가 난다라면 정말 큰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들은 어떻게든 개발을 해야겠죠. 자, 재건축 지역을 선택을 할 때 투자를 고를 때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지, 화재 시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배수가 제대로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동네 안쪽을 한번 직접 살펴보시게 된다면 동네 벽에 군데군데
소화기가 하나씩 붙어 있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만큼 낙후된 지역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의 노후도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노후도 지금 빨간 모양으로 표시된 것들 다들 잘 보이실 것 같고요. 자, 그런 만큼 지금 앞으로 개발이 추진이 되게 된다라면 노후도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를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청량리역에 수많은 지하철 노선과 철도 노선이 지나가고 앞으로 또 지나갈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면 여의도권, 강남권 어느 지역이로든 편하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맞벌이 신혼부부들 또는 서울에 직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노선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자, 서울에서 가장 많은 노선을 갖춘 곳으로 변해 나가는 곳이 바로 이곳 청량리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뿐만 아니라 면목선이 지금 오늘 소개드린 지역, 특히 이 집 바로 앞에 정류장이 생길 예정입니다. 자, 걸어서 약 30초 정도 거리에 서울시립대역이 들어설 예정이니까 이거에 대한 수요만 이제 기대를 해보셔도 충분히 재미가 있으실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주변 일대 다양한 업무 시설들, 특히나 최근 들어서 바이오 업계가 각광을 받다 보니 이 지역에 있는 회사들도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유명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다양한 제약회사들까지도 모여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서울시립대가 또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시립대에 있는 학생, 임직원들, 자, 이 사람들이 주 수요자가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부분 재개발지들 같은 경우에 전세 놓고 투자를 하실 텐데요. 지금 실제로 이런 학생들이 대부분인 수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만큼 수요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가격 같은 경우에는 4억 중반부터 5억 후반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가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낮은 편이고요. 실제로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2억에서 약 3억 정도 선에 지금 현재 피가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농 19역, 구 전농 19역이 다시 한번 재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2의 용산이라고 불리우는 청량리역입니다. 자, 이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개발 사업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면서 아직까지는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재개발지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지역 앞으로 어떻게 변해 나갈지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네이버나 다음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 부동산 탭에 들어가셔서 이 지역의 물건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지역의 물건은 이미 5달 전부터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만큼 이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청량역 역세권의 주택 만나봤습니다. 오래된 이미지에서 이제 높고 화려한 건물들이 동시에 올라가고 있는 지역에서 함께했고요. 다음은 상가로 찾아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전문님과 이번에 가볼 곳은요. 바로 서울시 서대문구 대신동인데요. 자, 경의중앙선 지나는 신촌역 부근에서 근린 상가 유형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가격 보시죠. 시세는 약 2억 6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서대문구 대신동입니다. 역으로 보면은 신촌역, 그러니까 유동인구 많고 이미 상권이 풍부해 보이는 지역이거든요. 상가 소개도 들어볼까요? 네, 최근 들어서 이 마포 일대 상권들 조금 무너져 나가고 있다라고 말들이 나오는데요. 자, 오늘 소개드리는 곳은 그 하숙촌 지역에 위치해 있고 연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연대동문 바로 30초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쪽 상권이 죽을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대신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연대와 이대 이 사이에 숨어있는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자, 이곳 예전에 하숙촌으로 워낙 유명했었던 지역이고요. 지금도 대부분이 하숙촌인 지역입니다. 자, 이곳에서 다양한 지역들까지도 업무 지역까지 쉽고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면서 이 지역 일대에 특히나 이곳 특기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바로 이 상가 앞쪽에 약 50m 거리에 스타벅스가 입점을 해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어느 정도 상권으로서의 가치는 보증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 이외에 마포 업무지구까지도 편하게 이동이 가능한데요. 자, 광화문 경복궁 일대 업무지구까지 차량 이용해서 7분이면 도달 가능하고요. 서울시청까지 14분, 종로까지는 16분. 자,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시티에 차량 이용해서 약 16분이면 도달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업무지역까지 도달이 가능하다 보니 직장인들의 수요도 좀 어느 정도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의도권까지 차량 이용해서 20분, 그 이외에 다양한 지역까지 편하게 이동이 가능하면서 이대가 바로 앞에 있죠. 자, 이대에 있는 임직원 수, 그리고 교직원 수, 그리고 학생 수까지 해서 약 2만 5천 명 정도.
자, 그리고 연대 총 인원 약 3만 5천 명 정도. 자, 그런 만큼 이곳 일대 학생들 수요 받아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대 다양한 초중 고등학교, 부속 초등고등학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교들이 또 모여 있다 보니까 교육적인 여건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다. 자, 그리고 3차 종합병원인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 바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수많은 수요들 그리고 이런 직원들의 수요까지 만나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신촌역까지는 도보로 약 10분 거리가 되겠는데요. 신촌역 자체적으로도 상권이 잘 갖추어져 있죠. 자, 그리고 대학로 일대 다양한 상권들 그리고 이대 일대의 뷰티, 패션 상권들 다 다양한 상권들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도 오늘 말씀드린 상권은 바로 이 이대와 연대 사이에 있는 대신동 하숙촌 입구에 위치해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런 만큼 이런 학생들의 수요 상당히 꾸준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자, 그 이외에 다양한 개발 호재들 준비가 되어 있고, 자, 신촌 이대 일대 도시재생 사업 역시 꾸준히 진행이 됐었다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죽지 않는 상권, 하숙생들 이 연대와 이대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꾸준할 수밖에 없는 상권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가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자, 매매가 2억 6천에서 2억 7천 정도.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보증금이 1,000에 월 100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단순히 대출을 받고 활용을 하신 경우에 수익률은 약 7% 정도대가 형성이 되는데요. 자, 혹시나 이 매매 가격을 좀 낮추게 된다라면 그 수익률은 더욱더 극대화될 수 있겠죠. 자, 그런 만큼 이 지역에 꾸준히 망하지 않는 상권에 투자를 하고 싶으셨던 분들, 연대와 이대 쪽에서 장사를 하고 싶으셨던 분들이라면 한번 알아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연대와 이대가 바로 앞에 1분 거리에 있으면서도 다양한 초중 고등학교 형성이 되어 있고 이대 상권과 신촌 상권, 하수총 상권의 그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더욱더 커져 나갈 수 있는 지역이다. 자, 50m 거리에 스타벅스가 이미 들어와서 영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입증된 상권의 그 가치를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신촌역 부근에 정말 수많은 대학생들이 사는 하숙촌 바로 초입에 있는 근린 상가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빠르게 연락 주시면 1:1 무료 상담 가능하다고 합니다. 02-3153-2668번 전화 주셔가지고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1:1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전문인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B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김원준 전무님의 부동산 정보 다시 만나보시죠.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B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아래 전화번호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요. 02-3153-2668번과 함께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래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 톡방에도 여러 가지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